네, 오늘은 포르투갈어 문법 9번째 시간으로서 의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는 보통 보면은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가 있는데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굳이 나눌 게 아니라 우리 포르투갈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의문사가 갖는 그 용법,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문사는 그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뉩니다. 종류별로 용법이 틀리므로 각각의 의문사 갖는 용법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의문 대명사냐, 의문 형용사냐, 의문 부사냐 그거보다는 각각의 의문사가 갖고 있는 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끼하고 웃기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옮겼을 때 무엇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언급하게 될 꽈우 이거하고 여러분 상당히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 이 의문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뭔가 하니까 끼와 웃기는 정의를 물을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너 뭐하니? 너 뭘 보내?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끼나 웃기지만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꽈우와 비교해서 봤을 때 끼와 웃기는 정의를 묻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산다는 게 뭐냐? 삶이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물을 때는 끼나 웃기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이제 이 차이점은 뭔가 하니까 끼하고 웃기 이 두 개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웃기 자체는 사실상 명사입니다. 명사인 만큼 대명사죠. 대명사인 만큼 뒤에 바로 다이렉트로 명사가 올 수는 없는 겁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명사가 명사를 바로 다이렉트로 수식하는 경우는 고유명사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웃기 다음에는 주어는 물론 올 수가 있죠. 얼마든지. 하지만 명사가 온다든가 주어가 아닌 명사가 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것. 하지만 끼 앞에 것의 경우는 바로 뒤에 명사가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어 둘 다 끼나 웃기는 뒤에 주어가 올 수 있는데 명사가 와서 어떤 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끼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웃기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웃기는 그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에서는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그래서 어떤 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문으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끼야, 이건 아베르 동사죠, 그죠?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만 이거 때르라는 그 동사하고 상당히 옛날에는 가까이 많이 썼습니다. 가지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또 뭐 해야만 한다. 아베르 동사 다음에 진짜 지나다가 끼가 와서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뭐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뭐 완료 시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등등 이런 다 똑같이 지금도 쓸 수가 있습니다. 좀 간간히 쓰고 있고요. 아베르가.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무슨 일이야 라고 할 때는 이 땡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베르 동사의 차이점 바로 그게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한지가 얼마 된다 할 때도 아베르 동사를 씁니다. 때르 동사는 그때 사용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끼야, 웃기야, 무슨 일이야?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 그 다음에 끼의 이수. 이수는 무성 지시 대명사라 그랬죠, 그죠? 그게 뭐야? 이 말입니다. 그게 뭐야? 처음 보는 물건을 뜻할 때도 이수를 무성, 이수와 같은 무성 지시사를 쓰고 그 다음에 앞에 문장을 통째로 받을 때도 무성 지시사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우는 문법을 봐야겠습니다만 제 끼의 이수 발음을 말이죠. 끼의 이수. 야, 그게 뭐야? 이것은 앞에 문장을 통째로 다 받는 케이스겠죠. 그죠? 끼의 이수. 근데 처음 보는 물건을 지칭할 때 끼의 이수.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야? 처음 보는 물건을 물어볼 때
이럴 수도 있고, 야, 그게 뭐야, 임마. 이럴 때, 예수. 이렇게, 톤 좀 달라지죠, 그죠? 그런 경우씩 있다. 그 다음에, que vida. o que é vida. 알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 안에 집어놨는데, 산다는 것,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물을 때도, 끼나 웃기를 동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que você está fazendo aí? 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현재 진행형을 썼죠. 그죠? 이럴 때, 너 지금 거기서 뭐 해? 바로 그 말이 될 때, 이때도 끼를 쓸 수 있고, 웃기도 동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끼와 웃기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케이스이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의문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끼와 웃기 차이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끼를 예로 먼저 들었습니다. 끼지야 요지. 오늘이 무슨 날이야? 이것은 요일을 묻는 케이스입니다. 끼지야 요지. 여기를 끼 자리에 우리가 웃기를 쓸 수 있을까? 절대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바로 명사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끼지야 요지. 끼오라성 몇 시야? 이 말이죠. 그죠? 이럴 때도 웃기는 쓰지를 못합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명사를 오라스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키코레 에사. 고르가 색깔이라는 뜻인데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에사로 받은 겁니다. 그거 무슨 색깔이야? 이 말이죠. 그죠? 자, 차이점이 있다면 보면 웃기는 무엇을 그죠? 보통 무엇인가 뭐 이런 의미로 주로 쓰여있죠. 하지만 기도 똑같이 그런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무슨, 어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뒤에 바로 명사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끼와 웃기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정리를 다시 하죠. 끼와 웃기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무엇이라는 의미의 의문사이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데 끼 다음에는 명사가 다이렉트로 와서 우리 말을 옮겼을 때는 무슨, 어떤 이런 말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웃기는 뒤에 명사가 바로 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웃기 자체가 일종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대명사도 명사지 않습니까? 명사가 명사를 다이렉트로 수식하는 경우는 지극히 없습니다. 포르투갈인 지역명, 국가명 이런 게 갈 때 해정수, 남부지방 이 명사 동시에 왔잖아. 그죠? 이런 경우를 빼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웃기 다음에 명사가 다이렉트로 와서 주어가 아닌 명사가 와서 문장을 구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끼와 웃기는 동시에 무엇을 정의해야 할 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럴 때 또 쓴다는 것. 이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끼와 웃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볼까요? 와우. 자, 아까 전에 끼 설명 드릴 때 꽈우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꽈우의 차이점은 복수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꽈이스. 자,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말로는 무엇으로 번역이 되나 정의를 묻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끼나 웃기와의 차이점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끼 플러스 명사를 쓸 수도 있지만 주로 꽈우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찾아낸 방법인데요. 너 전화번호가 뭐야? 예를 들면, 그죠? 너의 주소가 뭐야? 또 너 직업이 뭐야? 너의 국적이 뭐야? 내 이름이 뭐야?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꽈우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끼나 웃기는 뭘 하고 있어? 뭘 할 거니? 원하는 게 뭐야? 등의 표현을 쓴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 두면 꽈우와 웃기 혹은 끼 간의 차이점을 확연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예를 기억해 두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러 문장 접하면서 저절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판단 기준이 서게 됩니다. 그건 뭐 백발백중 다 맞습니다. 자, 볼까요? 과거에서 노함이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너 이름 뭐야? 여기나 끼나 웃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끼나 웃기를 쓰게 되면 무슨 말인가? 너 이름을 정의해보라 이런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너 이름 뭐니? 단순하게 그렇게 물을 때는 끼나 웃기를 쓰는 게 아니라 과오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예를 볼까요? 과오에 seu número de telefone celular, 셀룰러 폰, 그죠? 너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뭐야? 이럴 때 여도 역시 끼나 웃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qual o seu e-mail, 너의 이메일이 뭐야? 그 다음 qual é sua profissão, 너 직업이 뭐니? qual é seu carro.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사용을 그 qual의 용법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거 보세요. qual é o seu carro. 근본적으로 끼와 웃기와 더불어서 qual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aquele branco ou aquele azul. 너 차 어떤 거야? 어떤 것. 선택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선택. 끼나 웃기는 선택의 의미가 없잖아. 그죠? 자, aquele branco 혹은 aquele azul. 저 하얀색이 네 차야? 아니면 저 파란색이 너의 차야?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자 할 때는 qual를 당연히 써야 합니다. 근데 끼나 웃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qual가 여타 의문사와 다르는 그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Quais são os seus jogadores favoritos? 자, 주어가 복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복수로 바뀐 겁니다. 남녀 차이는 남녀 구분 없는데 단수 복수는 구분이 된다. 예. favoritus 선호하는 이 말이죠. favorite, 그죠? 너의 선호하는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야? 이 말입니다. 깽을 쓸 수도 있겠지만 뒤에 나오는 깽 의문 사람을 받는 그 의문사를 쓸 수도 있지만 여러 선수를 놔두고 리드 선수들 중에 너가 선호하는 선수가 누구야? 라고 물을 때는 quais 혹은 qual 이걸 쓰게 된다는 겁니다. 선택의 의미가 들어갈 때는 qual을 쓴다. 복수 형태는 quais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만약 어렵다고 느껴지면 이렇게 예문을 너 이름 뭐니? 너 핸드폰 번호 뭐야? 이메일 뭐야? 직업이 뭐야? 이런 데는 qual를 쓴다. 그 다음에 이처럼 여러 가지 2개 이상을 놓고 선택을 할 때 그때는 qual를 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전부 끼나 웃기를 쓰게 되고 특히 끼와 웃기의 차이점은 끼 다음에는 명사가 바로 와서 어떤 이런 혹은 무슨 이라고 하는 의문 형용사 역할을 하는 반면에 웃기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라고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면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깽. 이건 사람만은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누구를 의미하며 영어에는 who나 whom처럼 구분이 없이 이거 하나만 존재합니다. 예. 자, 깽해보세. Who are you? 그죠? 너 누구니? 말이죠. 그죠? 너 누구야? 단수 복수가 없습니다. 깽은. 그 다음에 who나 whom 같은 게 없어요. 이거 하나가 다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깽 자체가. 직갱의 직가후. 자, 이 자동차. 만약에 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차가 누구야? 그런 말 되죠. 그죠? 누구의 것, 소유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전치사 지가 와줘야 합니다. 포르투갈에는 예를 들면 네, 이 예문보다는 차라리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되는 것을 예문으로 쉽게 들을게요. 영어하고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영어에 너 어디 출신이 할 때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영어에서는 그죠? 서술부에 의미상 필요로 인해서 사용된 전치사는 문장 맨 뒤에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문장의 맨 마지막에 서술부에서 이용된 전치사를
따로 맨 뒤에 남겨두는 일은 절대 없다. 어떤 경우든 이 전치사는 반드시 의문사든 관계대명사든 접속사든 그 앞으로 당겨줘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포를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직역을 하게 되면 옹지죠, 그죠? 옹지, 보세, 지가 되겠죠, 그죠? 각각 대응되는 단어들을 적어보면 이래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포르투갈에서는 서술부에 활용된 전치사가 문장 맨 뒤에 남겨두는 절대 없다. 의문사든 관계대명사든 접속사든 그 앞으로 당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당기는 겁니다. 지온제 보세 혹은 지온지 보세에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누구의 차냐라고 물을 거기 때문에 소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전치사 지를 앞에 반드시 써줘야 합니다. 뒤에 뭐 지를 남겨둔다든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자, 그 다음 너 누구랑 할 때는 전치사 꽁이 필요하겠죠. 그죠? 살다. 살다 할 때는 뭐라를 꽁을 쓰잖아. 그죠? 살다. 누구랑 살다 할 때는 꽁. 그러면 너 누구랑 사니? 우리가 그래 단순하게 쓰면 갱보세 뭐라 꽁이 돼야겠죠. 그죠? 근데 이 꽁이 절대 문장 맨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당겨하는 겁니다. 그래서 꽁깽 보세 뭐라가 되는 겁니다. 자, 서술부에서 필요리에 인해서 사용된 전치사가 영어처럼 문장 맨 뒤에 남는 경우는 절대 없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어떤 전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치사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부세트라 발야. 너는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니? 그죠? 누굴 위해 일해? 그러니까 누구 밑에서 일하냐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 그때는 누굴 위하여 하니까 빠라를 써야겠죠. 그죠? 그 빠라를 뒤에 남겨둔다든가 뭐뭘 위하여 일하다 할 때 빠라를 드라발야를 빠라를 쓰게 되는데 이런 문장 맨 뒤에 남겨둘 일은 절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빠라깽 보세트라 발야. 자, 이해되시나요? 네, 뭐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정리를 하면 깽은 영어의 who와 whom 그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리고 그 포르투갈어에서는 서술부에서 필요에 따라 활용된 전치사는 영어처럼 이렇게 맨 뒤에 문장 맨 뒤에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반드시 의문사 하면 의문사, 관계대명사 하면 관계대명사, 접속사 하면 접속사 그 앞으로 당겨야 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꽝뚜, 꽝따, 꽝뚜스, 꽝따스. 자, 모양 보면 아시겠지만 형용사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죠. 의문 형용사로 뒤에 오는 명사와 성의 수에 일치하지만 형용사인 만큼 자기가 수식하는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가격을 물을 때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모양이. 꽝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어가 복수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꽝뚜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입니까? 자, 볼까요? 꽝뚜 장수 보실 때인 아누스가 해란 뜻이죠. 년, 해. 너 몇 살을 갖고 있니? 즉, 너 몇 살이야? 이 말은 꽝뚜 장수 보실 때인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남성 복수니까 꽝뚜스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수식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명사의 성수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꽝따 아구아 보세 또마 부르지에. 자, 꽝따 아구아. 이 또 마르는 이제 영어의 테이크와 대항되는 개념인데 음료수를 마실 때는 또 마르 동사 쓰죠. 그렇죠? 그래서 커피 마실 때도 또 마르 카페 그런 얘기를 하죠. 너 하루당 그죠? 하루에 물을 얼마만큼의 물을 마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구아가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꽝따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 꽝따 조라스 보세 도아르미 부르지에. 너 하루에 몇 시간 잠자니 이 말이죠. 그죠? 오라스가 여성 복수니까 이것도 꽝따스로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잘 보세요. 가격을 묻는 겁니다.
꽝뚜 este livro. 이 책 얼마예요? 예, 꽝뚜. 그 다음에 꽝뚜야 지아리아. 지아리아란 말은 하루 내는 숙박료를 뜻합니다. 하루 숙박료. 그럼 꽝뚜야 지아리아. 이게 여성이니까 이것도 꽝따로 받게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격 물을 때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단어처럼. 불변의 하나의 단어. 꽝뚜야 지아리아. 하루 숙박료 얼마예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 걸 보면 꽝뚜에 esas canetas no total. no total 하면 다 합쳤어 이 말이죠. 그죠? 합계 이 말이죠. 다 합쳐서 그 볼펜들 얼마예요? 그 볼펜 전부 얼마예요? 이 말이 되겠죠. 그죠? 그 볼펜들 복수입니다. 그러면 이거 당연하게 성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 아니다. 가격 물을 때는 절대 아니다. 오로지 꽝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마치 하나의 부사처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여성 복수가 오든 남성이 오든 또 여성 단수가 오든 전혀 개의치 않고 가격 물을 때는 꽝뚜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꽝뚜에. 네. 이걸 기억해야겠습니다. 꽝뚜를 얘기할 때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옹지.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어디 이라는 단어죠. 그죠? 어디에. 영어의 where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부사이기 때문에 의문 부사입니다. 그러므로 모양이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온지 보세 뭐하라. 너 어디 사니? 이 말이죠. 영어 같은 경우는 조동사가 있어서 그죠? 네, 저는 영어를 잘 모릅니다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포에는 이런 두에 대응되는 조동사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너 어디 사니? 바로 나오는 겁니다. 너 어디 사니?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온지 뭐라 보세 이래 되지만 온지 보세 뭐라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포르투갈어에서의 회화에서는. 그 다음 지온지 보세 그죠? 지온지 에 보세 해도 되고 지온지 보세 에 주어 동사를 돋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자, 너 어디 출신이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 다음 para onde você vai? 어느 쪽으로 이 말이죠. 그죠? para는 몸을 위하여 어느 방향으로 뭐뭐 행 부산행 이럴 때 그죠? 이럴 때 쓰는 어떤 전치사입니다. para onde를 붙이게 되면 어느 쪽으로 이 말이죠. 그죠? você vai. 너 어디로 가? 어느 쪽으로 가? 바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omo. como도 이문 부사입니다. 어떻게? 때로는 접속사로 쓰이는 말이죠. 의문문이 아닌 경우는 접속사가 아닌지를 잘 봐야 합니다. 접속사 쓰면 때로는 뭐뭐처럼도 되지만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일단 부사기 때문에 모양이 역시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 como vai? 안녕하세요 이 말이죠. 그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como vão as coisas? 가끔 이런 인사말을 건네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as coisas는 a coisa, thing, 사물을 뜻할 때 그죠? 뭐 것 우리가 보통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물들이란 말은 여기서는 그 비즈니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como vão as coisas? 네가 지금 하는 일들 그죠? 그 어떻게 돼가니? 뭐 사업 잘 돼? 뭐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como vão as coisas? 그 다음 como a gente pode chegar lá? a gente 우리라 그랬죠. 그죠? 회화체성 그죠?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거기 갈 수 있나요?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como a gente pode chegar lá? 자, 맨 마지막 거. como você pode fazer isso comigo? 너가 어떻게 나에게 이건 이제 comigo는 나랑이란 뜻이지만 with me 그 말이지만 문맥상 꽁을 반드시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comigo가 된 거예요. 너가 어떻게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니?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말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무성지시사는 앞에 문장을 다 받는 거겠죠. 앞에 문장이 아마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다음을 볼까요? 광두, 이것도 의문 부사입니다. 언제라고 하는 건데요. 역시 바뀌지 않습니다. 모양이. Quando é seu aniversário? Quando é o seu aniversário? 자, 너의 생일 언제니? 뭐 단순하죠, 그죠? 이건 주어 동사 도치 안 하고, 주어 동사 도치돼 있죠, 그죠? 주어가 길 때는 더욱더 도치를 합니다, 원래. Quando é o seu aniversário? 너 생일 언제야? 그 말이 되겠습니다. Quando você chegou na Coreia? chegar 동사, 도착하다 말이죠. 과거죠, 완전 과거죠. 그러니까 너 언제 한국에 도착했니? 그 말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어디에 도착하다 할 때는 전치사 알을 쓰는 것 같지만 옛날에 알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뭐 쓰긴 씁니다만 요즘 경향에 보면 전치사 앵을 많이 씁니다. 너 언제 한국에 도착했어? Quando você chegou na Coreia? 그 다음에 Quando vai voltar para casa? voltar para casa. 하나의 숙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귀가하다 이 말입니다. 너 언제 집에 가? 너 언제 귀가하니?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르 동사죠, 그죠? 그다음 동사 원형 나왔죠. 이건 미래 시제 대용이 되거나 아니면 뭐뭐 하러 가다 목적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래 시제겠죠, 그죠? 너 언제 집으로 가? 너 언제 귀가해? 바로 그 말이 됩니다. 자, 포르케 발음은 포르끼가 아니고 포르케입니다. 왜라는 의미의 의문 부사입니다. why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붙였으면은 이렇게 붙였으면은 왜냐하면 because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Porque você faltou ontem à aula? faltar a 뭐뭐에 빠지다 이 말이죠, 그죠? 너 어제 수업에 왜 빠졌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faltei à aula 수업에 빠진 것은 뭐뭐 때문이야? Eu estava doente. 좀 아팠거든. 아팠기 때문에 수업에 빠졌어. 바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띄웠으면 why, 붙였으면 because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Você não comeu nada. Por quê? 나 아무것도 먹지 않았네. 왜? Por quê? 자, 이처럼 이렇게 짧은 단문으로 쓰이거나 문장 맨 뒤에 올 때는 깨 위에다가 아센투, 시르콩플렉스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따로 설명할 거니까 넘어가죠. Não sei por que motivo ele fez isso. 나는 왜, 모티브 없어도 됩니다. 있게 되면 무슨 동기로 이 말이죠. 그죠? 무슨 동기로 그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바로 그 말이 되겠죠. 이렇게 목적절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não sei por que fui mal na prova. 여기서 fui는 가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게 완전 과거입니다. 모르겠어. 왜? 내가 모른다는 뜻이죠. 그죠? 왜 내가, 모양을 보면 주어가 내란 걸 알 수 있죠. 왜 내가 그 시험을 잘 못 봤는지. 이름 마오, 엥. 이러면 시험을 잘 보다 못 보다, 인터뷰를 잘 보다 못 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잘하다 못하다 이 말도 된다는 얘기죠. 자, não sei por que fui mal na prova. 혹은 na entrevista. 인터뷰에 내가 왜 잘 못했는지. 마오는 여기서 부사로 쓰인 거죠. 그죠? 자, 이제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할 부분이 포르투갈은 의문문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직설법이 평서문, 굳이 직설법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우죠, 차라리. 평서문에다가,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데다가 마침표 있는 데다가 마침표 대신에 물음표만 붙여주면 끝납니다. 예를 들면 Você já almoçou?
너 벌써 점심 먹었어? 너 점심 먹었니? 이 말이 되죠. 그죠? 일반 문장이죠. 너 이미 점심 먹었다. 일단 물음표만 붙여주면 바로 주어 동사 도치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물음표만 붙여주면 바로 의문문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톤입니다. 톤. 톤을 한번 그려보면요. você já almoçou? 이거 봤을 때 톤의 높이는 문장 맨 뒤에 부분이 가장 높게 올라가줘야 합니다. 근데 você já almoçou? 이렇게 하진 않고 almoçou에 악센트가 맨 뒤에 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você já almoçou? 맨 끝에 우는 떨어져 내려가줘야 합니다. você já almoçou?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você já almoçou? 맨 뒤에 나오는 단어의 악센트가 들어가는 부분을 가장 강하게 읽어주고 내려가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이제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평서문에다가 물음표 붙이는 것. 두 번째는 의문사 사용하는 겁니다. 의문사 사용해. 이걸 이제 톤이 달라집니다. 자 볼까요? 이거 예문 그대로 보죠. 뭐. 광두에 우세오 아니베르사리오 이런 순서가 됩니다. 이제 제가 도표를 조금 못 그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톤 높이를 보면은 여기가 가장 의문사가 가장 높이 크게 강하게 읽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듣는 사람이 질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 다시 한번 하죠. 포르투갈에서는 의문문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평서문에다가 물음표를 붙여주면 된다. 주어 동사는 굳이 도치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대신에 인토네이션은 앵토나성 그거는 맨 뒤에 단어의 악센트가 떨어지는 곳을 가장 높게 가장 강하게 읽어주고 내려오면 된다. 그 다음 의문사로 사용해서 나온 의문문은 의문사를 가장 높게 가장 강하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조금 잘못 그랬군요. 어쨌든 의문문이 들어가는 부분을 의문사가 들어가는 부분을 가장 강하게 읽어줘서 듣는 사람 하여금 질문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전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가격을 물을 때 주어가 복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맨 마지막 정리 부분에 넣어두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좌우간, 꽝뚜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꽝뚜에 에시스 베이시스 베이시 하면 이제 생선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 생선은 얼마예요? 우리가 보기에 주어가 복수인데 3인칭 복수면 이건 당연히 성이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게 아니다. 꽝뚜에 가격 물을 때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 기억하시면 된다. 두 번째, 깨. 이건 뭔가요? 잘 보세요. 웃게 뭐야? 뭐라고? 이 말로 되죠. 그죠? Você está pensando en qué? pensar이라는 동사는 뒤에 전치사 eng을 일반적으로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하여 생각하다 라고 하게 됩니다. 너 지금 그죠? 현재 진행형이니까 너 지금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어? 즉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바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차이점 보세요. 차이점이 이제 어떤 경우 왜 악센트가 들어가는 깨를 쓰느냐? 이렇게 아주 짧은 것. 그 다음 문장 맨 뒤로 뺄 때 이때 쓴다는 뜻입니다. Você já vai embora? 너 벌써 가니? 맞죠, 그죠? 벌써 가? 왜? ¿Por qué? ¿Por qué? 자, 그러면 이 예문에서 미리 봤듯이 이 깨는 부정 대명사로 독립된 단어 수준의 의문문이나 뭐 확정하지 않은 거죠, 그죠? 확정되지 않은 어떤 대명사로 독립된 단어 수준의 의문문, 독립된 단어 수준 의문문이나 문장 맨 끝에 여기처럼 문장 맨 끝에 오게 되면은 악센트를 붙여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포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동기, 원인, 이유 하나의 명사입니다. 이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남성 이거 정관사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참고로 연합봤습니다. 너는 이때도 포르케 나 이유를 모르겠어.
명사니까 뒤에 전치사 지가 오고 또 다른 명사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결정이죠. 그죠? Dessa decisão do reitor da universidade. 대학 총장 그죠? reitor. 요즘 프레지덴치. 그걸 많이 쓰더구만요, 보니까. 대학 총장님의 그러한 결정의 이유를 이해 못하겠어. 대학 총장님이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내 이해가 안 돼. 바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좀 길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의문사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충분히 이해 안 됐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꼭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